계속해서 카이인 사람들 기획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사내 심리상담실, 심리상담사 조경재 씨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상담실 이용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떤 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9월 17일, 작년 2018년 9월 17일에 입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심리상담실 운영은 제가 이제 입사한 거 거의 동시에 운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입사를 하기 전에 이제 외부 업체의 대표로서 여기 한국우주항공산업 주식회사와 1년 계약을 하고 외부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상담 받으시던 분들이 또 이제 제가 내부 이제 심리 상담사로서 이렇게 입사 결정이 되고 나서 내부에서 또 받으시겠다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 바로 입사하자마자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입소문을 타거나 그리고 이제 사내 공지를 보시고 여기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가 이렇게 되었는데 벌써 이제 상담 총 회기 수는 이제 3자리가 넘어갈 정도로 정말 많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심리 상담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실제 저는 이제 밖에 있었을 때는 이제 심리학자였었어요.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를 수료를 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일을 쭉 보고 있고요. 실제로 사실은 저는 저를 지칭을 할 때 심리 상담사라는 용어보다는 심리사라고 불러주기를 바래요. 실제로 저는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이라든지 심리 평가라든지 그리고 상담도 이렇게 전부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심리 검사는 간이 심리 검사들은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질환이든. 그리고 지금 제가 구매 지금 신청 중이라서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종합병원에서 사용을 하는 이제 모든 심리검사, 풀배터리 심리검사 도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곧 여기 구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뭐 정신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 병리에 대해서도 이제 감별 진단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 이외에도 내 성격, 내 대인관계 또는 내 대화 방식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코칭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검사실들도 있어요. 병원에서 쓰는 게 아닌 일반 상담센터에서 이제 쓰는 거, 뭐 성격 평가 질문지 같은 거겠죠. 그런 것도 지금 앞으로 여기서 가능합니다. 혹시 심리사님을 만나려면 어떤 방식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지금 예약 접수를 받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심리상담실은 예약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첫 번째 예약하는 방법은 저희 이제 카이 내선 번호, 여기 번호가 3814번이에요. 그 4번으로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랑 같이 서로 시간을 조율해서 예약 시간을 잡으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K오피스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돼요. 조경재, 안에 제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제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이메일 저한테 의뢰를 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사내 상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직장인의 그 특성상 이거 상담받는 걸로 내가 뭐 인사고과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또는 주변에서 내가 낙인 효과, 낙인이 찍혀가지고 회사 생활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K오피스라든지 그런 내선 번호를 이용하면 혹시라도 뭐 회사에서 알지 않을까 또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예민들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채널로 뭐가 있냐면은 제 개인 전화번호 010-2764-9195 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문자를 주셔가지고 연락을 개인적으로 취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카카오톡 아이디도 지금 공개를 해놨어요. ONCPSY 여기로 카카오톡으로 또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지금도 이제 보면은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리신 젊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문의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시는데 내선 번호로 이렇게 전화를 거시는 분들은 의외로 또 이제 직장인이나 팀장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문의를 되게 많이 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또는 내가 지금 이런 좀 문제인가 아닌가 궁금한데 이게 어떤 거냐 또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 관리자들이 오히려 이제 사람들 코칭하는 데 보면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 그렇죠. 대한 그 말씀 혹시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울증이 좀 강하게 발병을 한 경우에 그 해당 직원이 갑자기 이제 결석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지각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그냥 근태가 상당히 나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원래 참 성실하던 분이 갑자기 그러면 이제 관리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걱정이 먼저 되시잖아요. 근태 평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는지 그 이유가 뭔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우울증의 가능성이 높다, 또는 뭐 수면장애 또는 불안장애에서도 그런 문제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런 행동들을 더 한번 관찰을 해보시라.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있었을 때 상담실 이용을 한번 권유를 해주시면 제가 케어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던가 꼭 예. 긍정적인 종류가 아니더라도 좀 저에서 좀 느끼셨던 감정들이 있으실까요? 저희 지금 카이 직원분들이 구성원분들께서 상담을 정말 이렇게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게 이제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우리 카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카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부 다 그래요. 그 정신병이 가장 유발하기 쉬운 그 업종이 첫 번째가 서비스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의외인데 저희 회사 제조업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회사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그리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모여 있죠. 요 세 가지가 사실 정신병 유발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정말 이제 기다려왔다라는 듯이 여기 이렇게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내부 심리 상담실이 생기면 원래는 그 기업에서 초창기 1년 동안은요, 상담사가 상담할 일이 별로 없어요. 원래는 잘들 안 오시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많이 기다려들 오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카이에 계시는 분들이 그 인력 수준들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원래부터 상담을 많이 해오신 분들이에요. 밖에서 자기 멘탈 케어를 헬스케어와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저항감이 상당히 낮으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게들 문의 주시거든요. 상당히 사실 저는 이 카이가 안 좋은 뭐 조직 문화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조직 문화가 사실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상담에도 열린 마인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부 상담실이 생기니까 바로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먼저 이제 관리자 교육, 그리고 이제 선입견을 좀 이렇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인식 개선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이번 달부터는 월 1회로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정신건강관리교육, 직무스트레스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교육을 어떻게 언제쯤 들을 수 있는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매달 초에 제가 공지를 올려요.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뭐 어디에서 몇 시간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제 마지막 날 2월 28일 인재개발센터에서 1시간 이제 오후에 교육이 됐는데, 그때 주제는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었어요. 1시간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그 제가 설문지 피드백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1시간이 너무 짧다,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제 강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요청들이 되게 많으세요. 굉장히 뿌듯했는데, 앞으로는 뭐 명상이라든지 또는 뭐 우울증의 뭐 특정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자살 예방 같은 거, 이런 구체적인 또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니들을 반영을 해서 달달이 주제를 달리 해가면서 교육을 열 겁니다. 그래서 매월 초에 제가 이제 전사 공지를 하면은 그 공지를 보시고 자유롭게 신청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좀 저 임직원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으신 어떤 포인트라던가 그런 게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라는 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의 치부로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실이나 이제 간호사님들 계시는 그 보건실 이용을 할 때는 정말 당당하게들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사실 아무리 여기서 이제 인식 수준이 좋다고는 해도 여기 들어오실 때는 굉장히 이제 은밀히 조심스럽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예약 문의를 할 때에도 상당히 질문이 많으세요. 이게 이제 비밀 유지는 정말 잘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안에서 상담 기록실 같은 거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내가 상담 받는다는 걸 뭐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 이것도 내용을 다 아시는지, 이거를 다 궁금해 하시는데, 그건 정말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상담 모든 내용은 다 비밀이에요. 근데 단 3가지 경우에 비밀 유지가 안 되는데, 첫 번째가
이 상담을 오신 분을 그 내담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내담자분이 자살 위험도가 너무나도 높을 때, 즉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죠. 그리고 이제 타살에 대한 위험이 있을 때, 이제 이럴 경우에는 상담 비밀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상담을 오신 내담자분이 어떤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이 있을 때,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제가 비밀 유지를 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드려요. 철저하게. 비밀 유지에 대한 건 걱정 없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상담실 열쇠를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저랑 이제 보안팀이랑 저희 안전환경팀에서만 딱 열쇠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 보안팀에서 열쇠를 관리하는 이유는 여기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 보시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를 그렇게 당하셨죠. 실제로 이제 상담이나 이렇게 정신과 진료를 하다 보면은 그런 돌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신변의 그런 보호를 위해서 보안팀에서 열쇠를 가져계셔 주시는 거고, 안전환경팀에서 열쇠를 보관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제 제가 어떤 나중에 신변 이상이 생겼거나 또는 이렇게 뭐 인수인계 절차를 다른 상담사에게도 해야 될 때, 그때는 또 여기 문을 열어야 되니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안팀에서도 안전환경팀에서도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상은 제 허락이 없이는 이 방에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상담실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록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산 기록을 1절 남기지 않아요. 1절. 아주 특이한, 그리고 또는 본인이 먼저 요청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요. 지금 상담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이렇게 수기록 다 손으로 적어가지고 이 심리실에서 자체 보관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뭐 보여지거나 할 일은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을 때에도 정자로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날려졌고 거의 암호식으로 적어요. 혹시 분실이 되더라도 글자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훈련받지 않은, 상담사로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연히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안심하시고 이용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상담실 운영을 하면서 비밀 유지가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아주 보람 있었던, 재미있었던 그런 일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한 케이스 한 케이스 모두가 다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에는 정말 어두운 표정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들어오시는데, 상담을 좀 이렇게 받으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솔루션을 가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실행을 해보시고 정말 이게 된다. 그럼 다음에 오실 때는 점점점 오시는 사람 표정이 밝아져요. 그런 거 이제 볼 때마다 참 뿌듯하죠. 혹시 뭐 예약제라고 하셨는데 이제 위치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지금 심리상담실은 사천 본사 정문 면회실 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면회실 안에서 이전에 그 올리브실이었던 회의실이 지금은 심리상담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위치가 저는 참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면회실, 이 건물은 저희가 이걸 안 찍고 들어와도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밖에 계시는 분, 밖에서 일 보시다가 들어오셔도 되고, 또 안에 계시다가도 잠깐 여기 상담받으러 오셔도 되고, 정말 티가 안 나요. 찍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뭐 찍고 오셔도 상관은 없지만요. 근데 이 위치는 이렇게 경계에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최대 장점이고, 앞으로도 상담실이 만약에 뭐 저희 또 더 내부에 더 생긴다고 해도 여기 면회실은 쭉 상담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담실로서. 그리고 저희가 올해까지는 이렇게 이제 카이에 지금 계시는 내부 구성원들과 그리고 협력업체 구성원들까지도 상담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 구성원들, 가족분들까지도 대상을 확대를 할 계획이에요. 근데 사실 나중에 그런 가족분들께서 또 오실 때에는 저희가 완전 내부로 회의실로 들어오시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면회실 건물 안에 상담실이 있다는 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이 면회실에 편하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상담실을 이용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모두가 앓고 있는 마음의 병, 편하게 이용하고 다가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카이인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3월 셋째 주 카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